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김미선 씨는 새로 분양받은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30평대 중형 아파트였지만 신도시라는 타이틀이 붙으니 왠지 모를 우월감이 생기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보이는 깔끔한 로비, 단지 안 카페와 헬스장, 그리고 무엇보다 분양 아파트라는 그 단어가 주는 안정감이 그녀를 기분 좋게 만들었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했고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단지 내 카페에서 같은 학년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서로 얼굴을 익히는 자리였죠. 미선은 일부러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작은 거였지만 그래도 로고가 확실히 보이는 걸로요. 카페에 들어서니 이미 5명 정도의 엄마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비슷비슷한 분위기였죠. 옷차림도 말투도 가방도. 미선은 그 안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우리 단지 사람들은 다르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모임이 시작되고 한 사람씩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105동에 사는 김미선이에요. 아들이 3학년 2반이고요. 다들 비슷한 식으로 소개를 이어갔죠. 그런데 마지막 차례에 조금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저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아이는 3학년 1반이에요. 미선은 무심코 그녀를 쳐다봤어요.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 작은 크로스백 하나,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한 말투. 뭔가 다른 엄마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아, 반갑습니다. 몇 동에 사세요? 미선이 먼저 물었어요. 사실 궁금하기도 했고 왠지 모르게 그녀가 이 단지 사람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은주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여기 단지는 아니고요. 바로 옆 임대아파트 단지에 살아요. 그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다른 엄마들의 시선이 은주에게 집중됐죠.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속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를 우월감 같은 게 슬며시 올라왔죠. 임대아파트라니. 그것도 바로 옆 단지에 있는 그 오래된 곳. 모임은 그렇게 끝났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선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왜 우리 학교에? 사실 이 신도시 초등학교는 분양 아파트 단지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학군이 겹쳐서 옆 임대아파트 단지 아이들도 일부 배정받았던 거죠. 미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미선은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오늘 학부모 모임 갔는데 임대아파트 사는 엄마도 있더라고. 남편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학군이 겹치니까.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우리 단지랑은 확실히 다른데. 미선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묘했어요. 같은 학부모 모임인데 어쩐지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런 감정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학부모 단체 채팅방이 만들어졌어요. 총 12명의 엄마가 들어왔고 은주도 그 안에 있었죠. 채팅방은 금방 활기를 띠었어요. 아이들 준비물 이야기, 학원 정보, 단지 내 맛집 추천까지. 그런데 은주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가끔 네, 감사합니다 정도만 짧게 답할 뿐이었죠. 며칠 뒤 미선은 같은 동에 사는 박혜진이라는 엄마와 가까워졌어요. 커피를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학부모 모임 이야기가 나왔죠. 있잖아, 저번에 모임에서 본 이은주 씨 있잖아. 임대아파트 산다던데. 혜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맞아.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 솔직히 좀 놀랐지. 미선도 자연스럽게 동조했어요. 그렇지? 옷 입은 거 봐도 확실히 우리랑은 다르더라. 가방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산 저렴한 거 같던데. 뭐 어쩔 수 없지. 형편이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은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고 스스로 생각했겠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 말들은 분명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학부모 모임 때였어요. 이번엔 한 엄마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점심 한번 같이 할까요? 단지 앞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 있는데 거기 괜찮더라고요. 다들 좋다고 했죠. 그런데 미선이 슬쩍 한마디 덧붙였어요. 거기 좀 비싸지 않아? 1인당 한 3만 원은 하던데. 그러면서 슬쩍 은주 쪽을 쳐다봤어요. 의도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시선이었죠. 학부모 단체 채팅방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누군가 단지 내 새로 생긴 필라테스 학원 정보를 올렸어요. 여기 시설 진짜 좋더라. 한 달에 20만 원인데 관리 확실히 해줘. 은주는 이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20만 원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끼어들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혜진이 또 한마디 던졌어요. 요즘 애들 학원비가 장난 아니지? 우리 아이 수학학원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이야. 영어까지 하면 거의 100만 원 나가. 맞아. 그래도 교육비는 아껴서는 안 되잖아. 나중에 후회하기 싫으니까. 미선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은주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나중에 미선과 혜진 그리고 또 다른 두세 명의 엄마들은 따로 작은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은주가 빠진 방이었죠. 솔직히 같이 모임하기 좀 그렇지 않아?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아. 맞아. 말도 없고 어색하기만 하고.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우리랑 어울리려고 하는 게 좀. 그렇게 뒤에서는 은주를 배제하는 대화가 오갔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단체 채팅방에서는 여전히 친절한 척 모임 공지도 올리고 그랬죠. 다음 모임은 한 엄마의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우리 집이 좀 넓어서 편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피랑 간단한 다과도 준비할게요. 그 집은 같은 단지 내 40평대 아파트였어요. 미선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죠. 이런 홈파티 같은 건 신도시로 이사 온 뒤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임 이틀 전 작은 채팅방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이은주 씨한테도 초대 문자 보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주최자인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 사실 우리 집이 생각보다 좁아서. 인원이 너무 많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럼 이번엔 우리끼리만? 응, 그게 나을 것 같아. 결국 은주에게는 모임 공지가 가지 않았어요. 그냥 없었던 일처럼 넘어갔죠. 단체 채팅방에도 그 모임에 대한 이야기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은주는 우연히 알게 됐어요. 같은 반 다른 엄마가 실수로 단체방에 모임 사진을 올렸다가 황급히 지운 거죠. 하지만 은주는 이미 그 알림을 본 상태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8명의 엄마가 웃으며 찍혀 있었어요. 자신만 빠진 모임이었던 거죠.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모임은 다시 카페에서 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은주에게도 공지가 갔죠. 아마 지난번 일이 너무 노골적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나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은주는 조용히 카페에 나타났어요. 여전히 단정하지만 수수한 옷차림의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요. 미선은 그녀를 보자마자 혜진에게 속삭였어요. 저 옷 지난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게. 옷이 몇 벌 없나 봐. 두 사람은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작지 않았기에 은주의 귀에도 들렸을 거예요. 커피를 주문할 때였어요. 다들 라떼나 카푸치노 같은 걸 시켰는데 은주만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아메리카노요? 요즘 누가 그런 거 마셔. 라떼라도 시키지. 미선이 웃으며 말했어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분명 비하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죠. 전 커피를 진하게 마시는 게 좋아서요. 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의 분위기는 이미 그녀를 향한 무시로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한 엄마가 새로 산 명품 지갑을 자랑했어요. 이거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 비싸긴 한데 질이 확실히 다르더라. 다들 감탄하며 지갑을 만져봤어요. 그런데 은주는 그냥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죠.
그 모습을 본 미선이 일부러 물었어요. 은주 씨는 무슨 지갑 써요? 그냥 평범한 거요. 오래 쓴 거라 낡긴 했는데 불편함은 없어서요. 아, 그렇구나. 미선의 목소리에는 동정 아닌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모임에서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한 엄마가 여름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 유럽 한 달 살기 다녀왔는데 애가 진짜 좋아하더라. 영어도 많이 늘고. 와, 부럽다. 우리도 내년엔 보내야 하는데. 요즘은 아이 교육이랑 경험이 제일 중요하잖아. 돈 좀 들어도 투자해야지.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은주는 계속 조용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불쑥 물었죠. 은주 씨는 방학 때 뭐 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은주에게 쏠렸어요. 은주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집에서 보냈어요. 가까운 공원이랑 도서관 다니고. 그 순간 미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아하고 길게 말을 흘렸죠. 미선이 입을 열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애들한테 경험을 못 시켜주면 뒤처지잖아요. 저희도 여름에 제주도라도 다녀왔는데. 맞아. 애들이 크면서 친구들이랑 격차 느끼면 자존감에도 안 좋잖아.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실 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화가 난 건지 서운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지친 건지 알 수 없었지만요. 모임이 끝나고 뿔뿔이 흩어질 때 미선은 혜진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좀 안 됐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형편이 그러니까. 미선과 혜진의 태도는 점점 다른 엄마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치만 보던 엄마들도 하나둘 분위기에 동조하기 시작했죠. 사람이란 게 참 그래요. 누군가 먼저 선을 긋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선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지는 거죠. 은주 씨는 단지 행사 같은 거 안 오시나 봐요. 당연하지. 그쪽 단지는 그런 거 없잖아. 우리 단지는 주민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서 좋아요. 분양 아파트라 그런지 다들 관심도 많고. 이런 대화가 은주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요.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다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단지 축제 오시죠? 당연하죠. 애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푸드트럭도 들어오고 공연도 있대요. 재밌을 것 같아. 은주는 이 대화를 보면서도 댓글을 달 수 없었어요. 자신이 사는 단지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설령 가고 싶어도 그 분위기에서 저도 가도 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점점 더 많은 엄마들이 은주를 대화에서 제외시켰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공통 관심사가 없으니까 빠지게 된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은주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은주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견뎠어요. 사실 그녀는 언제든지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임대 아파트에 사는지.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은주는 남편과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학교 학부모 모임은 어때? 잘 지내고 있어? 남편이 무심코 물었죠. 응, 괜찮아. 은주는 짧게 대답했어요. 남편에게 굳이 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 다들 비슷해. 그냥 보통이야.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은주가 괜찮다고 하니 안심한 거죠. 하지만 은주의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무시당하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익숙해지지는 않았죠. 특히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산다는 집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은주는 참았어요. 아이 때문이었죠. 학교 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됐으니까요. 자신이 조금 불편한 건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은주는 여전히 조용히 모임에 참석했고 여전히 말수가 적었으며 여전히 혼자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담담하고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한편 미선의 집에는 조금씩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요즘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었죠. 무슨 일 있어? 요즘 힘들어 보여. 미선이 물었어요. 회사가 좀 어려워. 올해 실적이 안 좋아서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뭐, 진짜? 미선은 깜짝 놀랐어요. 남편 회사는 중견기업이라 안정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우리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업계 전체가 힘들어. 그래도 당신은 부장이잖아. 설마 당신까지야. 그게 아니라 회사 자체가 위험해. 큰 프로젝트 하나라도 따내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미선도 덩달아 걱정이 됐죠.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설쳤어요. 만약 남편이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아파트 대출은? 아이 교육비는? 다음 날부터 미선의 소비 패턴도 조금씩 조심스러워졌어요. 백화점 대신 마트를 가고 명품 대신 세일 제품을 보고.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학부모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다들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을 때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남편 회사가 안정적이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좋은 소식이야. 무슨 일인데? 회사에 대형 프로젝트 입찰 기회가 생겼어. 이거 따내면 회사가 완전히 살아날 수 있어. 미선의 얼굴도 환해졌죠. 정말? 그럼 당연히 될 거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경쟁사들도 많고. 근데 우리 회사가 유리한 건 확실해. 실장님이 인맥을 좀 써보신다고 하시고. 와, 그럼 잘 되겠네. 기도해야겠다. 미선은 정말 기뻤어요. 이게 성사되면 남편 회사도 안정되고 자신도 다시 마음 편히 명품 가방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미선은 학부모 모임에서 은근슬쩍 자랑했어요. 우리 남편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 하나 따내게 생겼대요.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던데. 와, 대박. 축하해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거의 확실하대요. 미선은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자신감은 다시 은주를 향한 무시로 이어졌죠. 역시 좋은 회사 다니면 안정적이에요. 요즘 같은 때 직장 하나 안정적인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말을 하면서 슬쩍 은주를 쳐다봤어요. 은주의 남편이 뭘 하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아마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은주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온 뒤로 미선의 태도는 더욱 당당해졌어요. 마치 이미 프로젝트를 따낸 것처럼 행동했죠. 학부모 모임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듯 목소리도 커졌고 의견도 강하게 냈어요. 다음 모임은 좀 괜찮은 데서 하는 게 어때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같은데. 좋죠. 어디가 좋을까요? 제가 아는 데가 있는데 코스 요리 나오는 곳이에요. 1인당 5만 원 정도? 누군가 좀 비싼데요 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분위기상 반대하기 어려웠죠. 그때 미선이 은주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은주 씨는 괜찮으시죠? 혹시 부담되시면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이었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감당 못할 거야 라는 뉘앙스가 가득했죠. 은주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그날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미선은 아쉬운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작은 채팅방에서는 또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다행히 안 온대. 솔직히 그 가격에 5만 원짜리 코스는 좀 그렇지 않아?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한테는 부담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은주는 또다시 배제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선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은주가 단체 채팅방에 뭔가를 물어봐도 답이 없었죠. 익십이 당연한 일처럼 됐어요. 혹시 다음 주 준비물 리스트 아시는 분 계세요? 은주의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누군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죠. 다들 이번 주말에 뭐 해요? 그러면서 은주의 질문은 그냥 묻혔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학교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운동회 날 학부모들이 모여서 도시락을 먹을 때였죠. 미선과 몇몇 엄마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은주가 조금 떨어진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보고도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같이 앉을래요? 한마디면 되는 건데 그 한마디조차 아까웠던 거죠. 은주는 혼자 샌드위치를 먹으며 아이들이 달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 한편이 저릿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미선이 혜진에게 속삭였어요. 항상 혼자 있네. 친구가 없나 봐. 당연하지. 누가 어울리고 싶겠어. 두 사람은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은주에게 들렸을지도 모르죠. 그날 저녁 은주는 집에 돌아와 한숨을 쉬었어요.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 제안했어요. 우리 한 학기 마무리하는 의미로 파티 한번 할까요? 호텔 라운지 같은데 예약해서. 다들 좋다고 했죠. 특히 미선이 적극적이었어요. 좋아요. 제대로 한번 해봐요. 옷도 좀 차려입고. 결국 시내 유명 호텔 라운지를 예약했어요. 1인당 8만 원 정도 하는 곳이었죠. 이번에는 은주에게도 공지가 갔어요. 형식적으로나마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부담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다들 오시죠? 8만 원인데 애프터눈 티 세트 나오고 분위기 좋대요. 은주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가기로 했죠. 자꾸 피하기만 하면 아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았으니까요. 파티 당일 은주는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나갔어요. 하지만 호텔 라운지에 도착하니 다른 엄마들은 완전히 다른 레벨이었죠. 명품 드레스, 명품 가방, 명품 구두. 은주가 들어서자 시선이 집중됐어요. 그리고 누군가 작게 웃었죠. 오셨네요. 여기 찾기 어렵지 않았어요? 미선의 말투에는 묘한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자리에 앉았을 때 미선이 일부러 물었어요. 은주 씨, 이런 호텔 자주 와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렇구나. 저희는 가끔 오는 편인데 여기 케이크가 맛있거든요. 대화는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은주를 소외시키고 차이를 부각시키는 내용들. 은주는 그저 차를 마시며 참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며칠 뒤 미선의 남편이 집에 돌아오며 서류 가방을 탁자에 올려놓았어요. 드디어 프로젝트 계약서 초안 나왔어. 정말? 그럼 거의 확정된 거야? 응. 이제 최종 검토만 남았어. 다음 주에 발주처 대표님 만나서 인사드리고 사인만 받으면 돼. 미선은 너무 기뻐서 남편을 껴안았어요. 당신 진짜 대단해. 우리 이제 걱정 없겠다. 그래. 이번 건으로 회사가 완전히 안정될 거야.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미선은 궁금해서 서류를 슬쩍 봤어요. 프로젝트 규모, 계약 금액, 그리고 발주처 정보. 태상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준호. 미선은 별 생각 없이 그 이름을 봤어요. 낯선 이름이었죠. 그냥 어디 건설회사 대표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름이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준호 이? 그때 갑자기 한 얼굴이 떠올랐죠. 학부모 모임에서 봤던 이은주. 그녀의 성도 이 씨였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흔한 성인데. 미선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덮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왜일까요? 불안한 예감 같은 게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날 밤 미선은 휴대폰으로 태상건설을 검색해봤어요. 대형 건설사였죠. 생각보다 훨씬 큰 회사였어요. 그리고 대표이사 소개 페이지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본 순간 미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준호 대표이사. 그 옆에 작게 붙어있는 가족 사진. 남편, 아내, 그리고 아이. 그 아내의 얼굴이 바로 이은주였습니다.
이게 뭐야? 미선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떨렸죠. 다시 화면을 확대해서 봤어요. 분명했어요. 학부모 모임에서 봤던 그 조용하고 수수한 은주가 맞았어요. 임대아파트 산다던 그 사람이 대형 건설사 대표 부인.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왜 그런 사람이 임대아파트에 살아? 왜 그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녀? 미선은 급히 더 많은 정보를 검색했어요. 태산건설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중견건설사였어요. 최근 몇 년간 성장세가 무서울 정도였고, 이준호 대표는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이끌고 있는 유능한 경영자로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태산건설 이준호 대표, 아이 교육 위해 조용한 환경선택 검소한 생활 철학으로 화제.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더욱 떨렸어요. 이준호 대표 부부는 화려한 생활 대신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일부러 평범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인 이은주 씨는 아이가 물질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의 본질을 보는 법을 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선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미선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자신이 그동안 은주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임대아파트 산다고 무시했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이었어. 아니, 잘 사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레벨이었죠. 남편이 따내려고 필사적인 그 프로젝트의 발주자가 바로 은주의 남편이었다니. 새벽에 남편이 일어났을 때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그 태산건설 대표님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응? 왜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 글쎄,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부인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 근데 왜? 미선은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그 부인이 자신이 몇 달째 무시하고 괴롭혀 온 사람이라는 걸?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미선은 혼자 남겨졌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휴대폰에 학부모 단체 채팅방 알림이 떴어요. 누군가 다음 주 모임 공지를 올린 거였죠. 그 메시지들 사이로 은주의 프로필 사진이 보였어요. 그 평범한 프로필 사진이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겸손한 게 아니라 여유롭고 담담한 걸로. 미선의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미선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급히 인터넷으로 이은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죠. 이준호 대표의 부인으로 나온 기사들, 인터뷰들. 생각보다 많았어요. 한 인터뷰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산건설 이준호 대표 부부, 기부천사로 알려져 매년 수억 원 장학금 지원.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준호 대표 부부는 저소득층 아이들 교육 지원에 특히 관심이 많다. 부인 이은주 씨는 우리 아이도 평범한 환경에서 자라며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물질보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주고 싶다고 말했다. 미선은 기사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은주가 임대아파트에 산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 교육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일부러 평범한 환경을 택한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런 사람을 몇 달째 가난하다고 무시해왔던 거예요. 미선은 급히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혜진아, 나 지금 진짜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이은주 그 임대아파트 산다는 엄마 있잖아. 그 사람 남편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태산건설 대표야. 우리 남편 회사가 프로젝트 따내려는 그 회사. 전화기 너머로 혜진이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진짜야? 응, 나 지금 어떡하지?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더 많은 기사를 읽어봤어요. 그중 한 인터뷰가 특히 가슴에 박혔죠. 기자가 물었어요. 부유한데도 평범한 환경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은주가 대답했다고 해요. 아이가 사람을 돈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됨됨이고 마음이잖아요. 그걸 배우려면 화려한 환경보다는 평범한 환경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해요. 사실 세상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저희 아이가 그런 교만함을 배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선은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은주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 거라는 걸. 그래도 참고 견뎠던 거죠.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은 바로 그 교만한 사람의 전형이었던 거예요. 미선은 지난 몇 달을 떠올렸어요. 은주를 무시하고 비웃고 모임에서 배제하고 파티에서 모욕 주고 그 모든 순간들이 나는 정말 최악의 사람이었구나.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남편이었어요. 여보, 나 다음 주 화요일에 태산건설 대표님 만나러 가. 최종 계약 사인하는 날이야.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미선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남편이 긴장한 얼굴로 출근했어요. 내일이 중요한 날이야. 이 계약만 성사되면 회사가 살아나는 거야. 응, 잘 될 거야. 미선은 겨우 대답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태산건설 쪽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 계약 재검토하겠대. 뭐? 왜? 이유를 안 알려줘. 그냥 내부 사정이 생겼다고만 하고 여보, 혹시 태산건설 대표 부인 아는 사람 없어? 미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부인을? 실장님이 그러는데 태산건설 대표가 부인 의견을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 혹시 부인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미선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부인이 바로 자신이 몇 달째 괴롭혀 온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여보, 왜 그래?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아니, 없어. 미안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미선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다 결심한 듯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은주에게 연락을 해야 했어요. 사과를 해야 했죠. 그게 마지막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미선은 몇 번이나 시도 끝에 겨우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은주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읽음 표시도 안 떴죠. 미선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은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은주라도 전화 안 받을 거야. 미선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죠. 남편 회사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은주가 사는 임대아파트 단지로 갔어요. 정문에서 한참을 서성였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단지. 지금 이렇게 직접 찾아와야 하는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멀리서 은주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장을 보고 오는 길인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미선은 급히 다가갔어요. 은주 씨. 은주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미선을 봤죠.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감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기 할 말이 있어서요.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은주는 한참을 미선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바빠서요. 그리고 저희가 할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미선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은주 씨, 제발 부탁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살짝 묻어났어요. 그동안은 중요하지 않았나 보죠? 제가 임대아파트에 산다고 무시하실 때는요. 미선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금 사과하시는 건 제 남편이 태산건설 대표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은주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만약 모르셨다면 계속 무시하셨겠죠. 그렇지 않나요? 김미선 씨, 사람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과는 진심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주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미선을 남겨둔 채 단지 안으로 들어갔죠. 미선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났어요. 부끄러움, 후회, 절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계약 어떻게 됐어? 아직 모르겠어. 내일 최종 답변 온대. 분위기가 안 좋아.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안 됐어. 뭐가? 계약 취소됐어. 태산건설에서 다른 업체 선정했대. 미선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왜? 이유가 뭐래? 그냥 내부 방침이 바뀌었다고만 하더라. 이유를 제대로 안 알려줘.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어요. 이유를요?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요? 회사는 어떻게 돼? 글쎄, 이 프로젝트가 안 되면 회사가 정말 위험해. 구조조정은 확실하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미선은 남편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미쳤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데. 그날 밤 미선은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죠. 자신의 교만과 편견이 가족 전체를 망쳤어요. 남편의 직장을, 아이의 미래를, 가정의 평화를,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상처 입혔어요. 미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일주일 뒤 남편의 회사에서 구조조정 공지가 나왔어요. 남편은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올랐죠.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어요. 20년 다닌 회사인데 이렇게 쫓겨나는 거야. 남편은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미선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 나이에 다시 취업하기도 어렵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일단 퇴직금 받으면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티겠어.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얼마인데. 현실이 무겁게 짓눌러 왔어요. 아파트 대출, 생활비, 아이 교육비. 생각하면 할수록 막막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왜 프로젝트가 취소됐는지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상해. 분명 우리가 유리했는데 갑자기 왜 계약이 취소된 거야? 글쎄, 회사 사정이 있었나 보지.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혹시 네가 아는 거 없어?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죠. 여보, 혹시 네가 무슨 짓을 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떻게 해? 태산건설 대표 부인 얘기했잖아. 네가 아냐고 했는데 혹시 아는데 거짓말한 거 아니야?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침묵이 답이었죠.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설마 진짜야?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고 은주의 남편이 태산건설 대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단체 채팅방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은주 씨 남편이 태산건설 대표래요. 헐, 진짜요? 그 큰 회사? 네, 인터넷에 기사 떠요. 검색해보세요. 다들 검색해보고는 충격을 받았죠. 대박, 그럼 되게 부자잖아요? 근데 왜 임대 아파트에 살아요? 기사 보니까 아이 교육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대요.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은주 씨한테 좀 안 좋게 대하지 않았나요? 채팅방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알고 있었죠. 특히 미선과 혜진을 중심으로 은주를 무시했다는 걸요. 저는 사실 좀 미안해요. 같이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요. 생각해보니 너무했네요.
하나둘 사과의 말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정작 미선과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른 엄마들도 눈치챘어요. 근데 미선 씨는 왜 말이 없어요? 혜진 씨도 조용하시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미선과 혜진이 은주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들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학교 행사가 있었어요. 미선은 가기 싫었지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죠. 학교에 도착하니 다른 학부모들이 보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쑥덕쑥덕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은주 씨 그렇게 무시했대. 임대 아파트 산다고 뒷담화 엄청 했다던데. 진짜 창피하겠다. 알고 보니 자기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인데. 미선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시선이 따가웠죠. 혜진도 비슷했어요. 둘이 서로 눈을 마주치자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은주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에 조용한 걸음걸이였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은주 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다들 먼저 인사했고 친절했으며 존중하는 태도였어요. 은주는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죠. 하지만 미선과 눈이 마주치자 은주는 아무 표정 없이 지나쳐갔어요. 인사도 없이요. 그 순간 미선은 느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요. 행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 한 엄마가 미선에게 다가왔어요. 미선 씨, 은주 씨한테 사과는 하셨어요? 하려고 했는데 받아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죠. 그렇게 무시해놓고 차갑게 한마디 던지고 그 엄마는 가버렸어요. 미선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당분간 친구 집에 가 있을게. 왜? 왜 갑자기? 갑자기? 지금 상황이 어떤데 갑자기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나는 직장을 잃었어. 20년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날아갔고 그 이유가 당신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래. 그건 아니라고 할 거야? 나도 다 알아봤어. 태산건설 대표 부인이 학교 학부모고 당신이 그 사람을 몇 달째 괴롭혔다는 거.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을 집 때문에 무시하고 뒷담화하고 왕따시키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나도 몰랐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그게 중요해? 설령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다 해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우리 가정이 망한 건 내 무능 때문이 아니야. 당신의 교만 때문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이제 어떻게 해? 학비 내고 대출 갚고 살아가? 남편은 짐을 들고 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미선은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마음.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한편 은주는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장을 보고 책을 읽고 저녁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학부모들의 태도였죠. 이제는 다들 정중했고 존중했으며 친절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어요. 친해지려 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았죠. 그냥 필요한 만큼만 예의 바르게 지낼 뿐이었어요. 어느 날 한 엄마가 용기 내어 물었어요. 은주 씨,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은주는 잠깐 그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걸 깨닫는 거고요. 은주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거리감이 있었어요. 용서는 했지만 다시 가까워지고 싶지는 않다는 듯이요. 그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이사 갈까? 왜? 여기 괜찮잖아. 응, 그냥.
아이도 이제 좀 컸고 새로운 환경도 좋을 것 같아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자.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용한 임대 아파트 단지가 보였죠. 여기서의 시간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으니까요. 사람을 보는 법, 겸손의 가치,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챕터 30 결말 마이너스 겸손과 존중의 의미. 몇 달이 흘렀어요. 미선의 가정은 결국 무너졌죠. 남편과는 별거 상태가 됐고 아파트는 결국 팔아야 했어요. 대출을 갚고 나니 남은 돈도 얼마 없었죠. 미선은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둘이서요. 학교는 전학을 가지 못했어요. 학기 중이라 어려웠고 또 전학을 가봤자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으니까요. 미선은 매일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학부모들과 마주치는 게 두려웠죠. 어느 날 미선은 우연히 은주와 마주쳤어요. 주차장에서였죠. 은주는 이사짐을 싣고 있었어요. 이사 가세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새로 집을 마련했어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만 고개를 숙이고 말했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은주는 한참을 미선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누가 어디 살든, 뭘 입든, 뭘 가졌든 그건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요. 은주는 짐을 다 싣고 차에 올랐어요. 그리고 떠났죠. 미선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게 자리 잡았어요. 후회와 반성의 무게였죠.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누군가는 교만함의 대가를 치렀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죠.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걸 놓치게 됩니다. 존중과 겸손. 그건 상대가 누구든 어디에 살든 무엇을 가졌든 변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이유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